고추들은 보면 이거 사진 찍었습니까? 이걸 사람들. 예. 네. 네, 잘 아시겠습니다. 이 고추는 농가들이 희망과 많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성공한 사람은 그걸 안 많아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적응한 데이터베이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적응한 데이터베이스. 왜 데이터베이스가 안 맞냐면 얘가 먹는 비료량을 못 맞춰서 그래요. 질병의 원인은 충하고 균하고 밖에 없는데 충으로 해가지고 100% 박살나지 않아요. 언제 박살나느냐? 9월달에 단대병으로 한 마리 훅 가죠. 날짜 정해져 있어요. 9월달이라고. 그때 가능이 정해져 있다. 지금 이제 훅 가는 거는 뭐 요 빨간 거 들고 있는 거 있죠. 끝마름. 봄에 심은 데서 이제 비료가 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고추를 심을 때 기비, 밑비료, 100평에 요소 한 개의 완효성.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다가 완효성을 더해도 돼. 근데 더하면 일부 대비해서 차이가 있다. 대비를 안 넣고 밭살이 깊으면 이걸 두 개 써도 괜찮아요. 이걸 두 개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방송을 해놓으면 내를 잡아먹어요. 이래가 실패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한 개 한 개 있는 게 안정적이다. 왜? 요때 이 시간 한 1.6 정도 나오거든. 이 시간. 그럼 1.6에서는 얘가 장이 없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크다가 성장점에 보면 잎이 이렇게 오글하게 나오죠. 요게 오글오글해지면 이게 뭐냐? 비료 부족이에요. 비료 부족 고온 열상이 비료 부족 고온 열상. 그 비료 부족 고온 열상이 이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비료 주면 쫙 펴져 또. 그러면 잎이 상부에 쪼글쪼글해지고 고추가 가늘어지면 지금쯤 이렇게 마르죠. 끝마름. 그러면 우리는 책에 뭐라고 나오냐? 고추가 처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바른 놈이 나와. 그 다음에 이러면 꼬부러져. 그 다음에 요거부터 착착 말라. 요거부터 여기 마르죠? 착착 말라와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잎 두께가 얇아서요. 그럼 이 식감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추가. 세월이 가서 이렇게. 예. 예. 고추가 잎 두께가 얇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비료주라고 거르친 방송인데 구멍에다 비료 주고 있어. 어제 우리 신명신명의 동네 길에 오다가 고추를 여기 놓고 여기 네 군데 줬고 이제 고추가 그냥 시들시들하게 죽는 많아. 비료가 요리 녹아 들어간 거죠. 그 비료 잡기 전에 또 어떻게 죽느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백 썩어버려. 이파리에서 물방울 쫄쫄 타고 여기 되거든요. 그럼 여기 썩어버려. 앙하고 마다친 자리. 요거는 비료 부족이면 여기 썩으면 뭐래? 청곡병. 왜 하늘의 병이 여기 와?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 죽은 거고 여기 뿌리에서 죽어가지고 여기가 멀쩡해. 요거는 봐보면 여기 아무 이상 없어. 새파래. 비료 많이 죽어 죽는 놈은 여기가 새파래. 비료를 잡기 전에 눈물을 흘려 죽는 놈은 여기가 사가버렸어. 비동작균, 여백에 의해서 비동작균 여기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잡게 해줘서 생긴 병을 이름을 이상한 놈을 줘가지고 이런 걸 왜 줘? 청고병 이런 지 안 되고 나쁜 일 하면 안 돼. 요거는 배가 고파서 죽는 눈물병이다.
눈물표. 배가 고파서 눈물 찌찌리다 죽은데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고 균이 활성화돼서 식물 껍질 밑으로 몹다. 그래서 눈물병. 그 다음에 끝말은 뭐예요? 고추 여기 이름 바꿨어요. 뭐 칼슘 개뿔 그런 나쁜 말 쓰면 안 되죠. 끝이 말란 거지. 왜 칼슘 개뿔? 땅에 칼슘 많이 있는데 끝말은. 그럼 끝이 말랐다. 왜 말랐느냐?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어. 그러면 배가 고파서 생긴 병이 끝말은 비료만 주면 이 식감만 맞추면 된다는 과학용어. 그 다음에 여름에 많이 달리는 고추가 뭐가 되나요? 탄저병. 탄저병 뭡니까? 이것도 배가 고파서 생긴 눈물병. 탄저병 역시 우리는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되나? 눈물 쉽게. 눈물 다투기. 눈물. 이거는 비료 부족에 의한 일어난 눈물병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고추 농사지면 살균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고추 농사 지으면서 살균제 치고 있다는 거는 망고 헛된 짓이래. 아무 답이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뭘 보고 농사 지을 거냐? 이파리가 요 잎이 쪼글거리냐? 배고파서 쪼글쪼글해지냐? 그 다음에 고추 끝이 굵으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고추 잎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지? 고추 이파리가 오므려지면 요래 노시의 숟가락 뒤집이 정도 살지 않아. 그래서 노시의 숟가락을 얻어난 거야. 하룻밤새 이게 비료를 주고 어제 비가 오니까 이파리가 다 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네. 예. 그런 거 보시죠. 비료하고 돌아서니까 그 다음날 비오 보는 게 확 펴지고. 예. 질문 좀 해도 돼요? 네. 이거 오후에. 고추에 고추 질문 오후 지금은 강약이 두세. 그래서 이런 식물을 키우면서 여태까지 우리는 주목국으로 배워왔대. 주목국. 우리가 제일 문제한 게 토양 분석입니다. 토양 분석에 뭐가 나오는지 제일 앞에 pH가 나오죠. pH가 조금 낮으면 우리 섞여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유기물. 자, 유기물이 있으면 대비 안 주면 됩니다. 인산 있으면 인산 안 줘도 돼. 가리 있으면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이게 전기전도요. 이 시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많다고 다 표시를 하는데 얘는 가짜를 가르치죠. 범주내를 0에서 2.0을 만들어놨어요. 예. 이런 가짜를 만들어낸 거 이게 왜 0에서 2.0이야? 그럼 요거 가짜죠? 그 다음에 여기 정상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추천 비료를 보면 영성인지 뭐 이거 다이어트 돼 있어요. 영갈래. 그러면 여기에서 식물의 지금 여기까지가 뭡니까? 반찬. 식물 밥은 뭡니까? 일수. 어떤 사람 또 요소 한다니까. 밥. 질서. 우리가 제일 편하게 쓰는 게 요소냐. 이놈이 가격이 올라서 또 문제가 있는데 식물의 밥하고 반찬을 우리는 정확히 분류해야 됩니다. 고추밭에다가 NK 갖다 뿌려가지고 여름에 더워서 뒤지도록 만들어. 인산을 많이 했는데 뭘 인산을 또 가리하고 다들 쳐버려.
그죠? 그래서 해남에 있는 우리 박수환 명장님이 요소에다가 골드 뿌리 5천을 간절한 거예요. 요소만 계속 공급을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걸 도와낸 게 골드 뿌리. 골드 뿌리를 1리터에 요소를 5kg 정도를 쓰면 100평에 어지간하면 딱 풀려 금방. 예, 요소를 5kg 정도 관절해 줄 때 요 방법입니다. 그리고 흙골에다가 요소 밀어주면 되는데 고추에 잘한다고 한 포기 여기에다 놓고 여기다 구멍 뚫어주고 여기다 구멍 뚫어주고 여기다 구멍 뚫어주고 여기도 4개 뚫어지니까 잘 주고 그 사람 뭐라는지 압니까? 작년에도 많이 죽더만 올해도 많이 죽나 그래. 작년에도 많이 죽더만 올해도 많이 죽. 제가 가서 영상 촬영해놓은 게 여기 손톱을 살살살 긁어보니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뿌리 비료가 요래 여기서 구멍에서 요리 들어가 지고 뿌리가 많이 뻗어있다. 그런데 비료 작게 죽는 집에 가서 또 찾아낸 거는 여기 싹싹 긁고 여기 녹아버렸어. 그게 천공병이다 천골병이다 뭐 이름을 이런저런 이름을 지어놨는데 천공이 됐건 천고가 됐건 문제는 여기에 썩어가 죽는 병은 배가 고파서 눈물을 써 죽는 눈물병이다. 녹병은요? 예? 녹병. 녹병은 그건 동작교. 과수 안 합니까 지금? 예? 과수 안 합니까? 요 사람들 저 반 이상 갈 거니까 고추를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고추가 많이 재배하고 집에 양념으로 심던데 그 원인들이 탄저병 오는 것도 우리가 뭐 거짓말을 많이 하죠. 여기에서 고추에 여기서 흙물이 튄다 그러죠. 그렇지 다리에 흠도 올라갔어. 흙물 튄다고 탄저병을 해? 말 같은 소리예요. 흙물이 튀면 흙물이지 무슨 놈은 탄저병 거다 가다 그죠. 거짓말로 자꾸 하니까 우리가 복잡해야 돼요. 고추는 흙물이 아무리 튀어도 탄저병 안 합니다. 이 매끄만 게 뭘 탄저병을 해. 여기에 전제 조건이 전 단계에 여기에 일액 여백이 먼저 나와야 돼. 배고파서 눈물을 먼저 해야 돼. 그럼 일액 여백 고추가 유튜브 영상에 간간히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지가 2개 이렇게 포개가 있어요. 요거는 오른쪽 요거는 왼쪽 포기죠. 요 나무는 탄저병 안 해요. 요거만 해요. 밑에 놈은 두 놈이 붙어 있는데 왜 탄저병을 한 놈하고 한 놈 안 해? 눈물병이기 때문에 물이 위로 올라가나요? 알로 떨어지지. 물방울을 가만두면 알로 가지 위로 안 가면 절대 안 올라갑니다. 수증기만 올라가지. 그래서 요렇게 돼서 붙어 있어도 한 가지는 탄저병을 하고 한 가지는 탄저병 안 하는 원인의 요렇게 눈물병으로 밝히는 그런 하나의 우리 농업의 기초가 되는 일을 제가 밝히는 거예요. 아침에 너무 많이 드네. 대표님 예. 감나물을 이렇게 넣고 좀 나아지죠. 오늘 좀 이따가 또 가르치게. 예. 저 골든 뿌리를 간주를 하면은 이게 요수를 섞어서 하니까 역시나 요소 5kg. 예 블루베리를 하는데 지금 나물 전부 다 전지를 다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태까지 안 먹었으니까 뿌리 합작을 좀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전 단계에 예, 절단하기 전에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도장기가 약간 털락할 때 그때 자랍니다. 지금 싹 다 잘랐어.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무를 이제 한번 죽이는 거예요. 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전 단계를 먼저 많이 연구를 해야 돼. 농사 시작에 밑비로 엮는 거라든지 이 자르면 얘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그 행동 패턴을 몸에다 짠떡 이어놓거든요. 짠떡 이어놓고 탁 잘라버려요. 그러면 확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시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골드풀이 5,000하고 요래 주는 거는 그 우리가 블루베리가 백으로 재배하느냐, 예, 예. 백 재배. 백 재배하면 백 재배 제일 문제점이 그 영양 밸런스를 잡는 거죠. 그 양액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그렇죠. 있는 맞습니다. 미량효소라든지 그런 레시피를 받아서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하면 예, 양액 재배를 그대로 하면 예. 문제가 뭘 생기냐, 백에다가 골드뿌리를 쓰면 배기가 빨리 삭습니다. 영양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유기물과 질소 고정을 간 유기물이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백을 좀 일반 비료만 줄 때보다 더 빨리 상당히 감안하셔야 된다고. 이해되죠? 네, 그래가지고 사용해라. 근데 양액 처방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매뉴얼이 보면 질소가 부족합니다. 가리가 가다는 게 많아요. 그래서 1톤 통을 씁니까? 예. 1톤의 황금을 농부에서는 질산 암모늄을 한 포에서 두 포까지 더 열어요. 그러면 품질이 좋게 많이 나온다. 예. 그래서 어머님을 지금 많이 입고 있는데 일단은 그 양이 일절 안 들어가고 맹물만 들어가거든요. 맹물만 들어가면 먹고 살아요. 골든풀이 넣어 기본 이식값을 항시 1.5 이상 잡으라. 배지. 그게 빼기. 그게 정상이다. 기본이다. 네,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이 고추를 우리는 다 수확하기 위해서 고추를 재배하는데 고추가 다분지 재배해 있죠. 가지 잘라가지고 이래 만드는 거 아시죠? 다분지 재배보다 더 쉬운 방법이 45도 눕힙니다. 고추를 45도로 눕혀놓으면 다분지보다 더 빠르다. 다분지보다. 그래서 고추를 이렇게 직립을 심은 걸 45도로 눕히면 이 45도로 눕히는 순간에 지상부 여기 에너지를 여기에서 순이 날아가니 더 빨리 자라요. 제시 거리를 예. 이렇게 요래 타라면 이게 훨씬 많이 따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거 밑에 아래 개수를 키운다 했잖아요. 그 개수의 힘이 강해. 근데 눕혀서도 해봤는데. 예. 예. 그 45도로 눕히가 심으면 얘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영양을 많이 먹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상부가 많아야 되는데 지상부를 빨리 늘리는 방법은 영양 흐름이 빠른 도장순을 발생시켜야 돼요. 도장순. 이 도장순은 직립으로 생 것은 도장순이 힘이 없더라. 그러면 45도로 눕혀버리면 도장순이 힘이 강해요. 더 빨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 약간 뺏어가 자빠지면 훨씬 힘이 강하고 많이 열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는 45도로 제끼니까 더 많이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도장순을 사용할 때는 비료를 따라 잘 줘야 돼요. 따라 줘야 되는데 비료가 떨어지면 끝마름이 옵니다. 고추. 그래서 고추는 우리가 비료 부족에서 오는 병을 갖다가 방지한다고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예, 천고병, 그 다음에 탄저병, 흰가루병, 각종 적비 곰팡이 약을 치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합니다. 고추에 대해 질문 받겠습니다. 녹병은 방법이에요. 뭐야 비료 이제 뭐 과일나무에 뭐 비료 하시는데 더욱 이게 해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10호짜리 한 500마리 들어가는 데다가 비료를
한 말당 40g 그게 한 가마를 이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80g 두 가마를 이어갖고 물을 줘도 그 뿌리가 안 상하고 괜찮은가 그거에 하고 있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양액으로 관주할 때는 물하고 비료하고 딸리 들어가는 건 했을 때입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원액을 쓰는 분이 원액 물탱크에 물 우리가 500리터 25마리 21마리죠. 여기에 요소 2kg 2kg 한 마리에 100g 한 마리에 80g 80g 정도 아무 이상 없다. 그리고 1톤에 물 1톤에 4kg 예, 요수 4kg 그리고 뿌리는 100평에 1리터 예, 100평에 1리터 이제 한 마리에다가 지금 그냥 80g 이어가지고 조루로 줘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예, 조루로 줄 때는 더 농도를 비로 올리됩니다. 예, 뿌리는 미생물제가 아닙니다. 비로 더 가득한 게 없습니다. 아까 전염병양이 비로 더 쓰라 그랬죠. 이제 덥기는 이제 비로치가 힘들어서 500마리짜리 걷다가 그냥 두포 해가지고 그냥 물을 돌려서 스프링클러로 줘보려고. 예, 그리면 간단을 삼고 올라서. 맞습니다. 작년에 안동에서 고추밭에서나 다른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의원군 저기 사과밭에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부터. 예, 고추가 제거 시방 한 100마리까지 왔거든요. 예. 1m 한 30, 40? 몇몇 1m. 1m 40, 현재 30. 그러면 비로자 여기서 웃자라는 현상입니다. 입자란인데 근데 포인트는 꽃이 몇천 개가 피어. 그까지 가면 시어부 계산적으로는. 근데 꽃다리가 안 떨어지기만 하면 돈을 벌어요. 내가 볼 때. 네. 떨어졌더라. 네. 그거 안 떨어지는 방법도. 배고파 키웠거든. 이 시값 측정해보면 배가 고파서 키웠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직접 있어요. 예, 있어갖고 내가 몇 맞춰요? 1.5에서 2를 맞춰. 1점에서 2. 예, 예, 조금 약해. 약해요. 예, 그 왜 그러면 키가 크기 때문에. 고추를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끝이 약간 가늘 수가 있어. 조금 더 올려야 돼. 그래서 빨리 잡아라. 뿌려가지고 끝을 굵게 만들어라. 안 그러면 욕골 난다. 아직은 어쩌다 하나 있더라고 그랬어요. 어쩌다 하나 있으면 한 방에 훅 간다. 예, 이제 이래죠. 많이 달리서 내 까이다 이거 원인이 키가 크단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생장점에 잎이 약간 얇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박수환 명장님 이 시값이 2.4에서 1.6이라고 했잖아요. 2.4에서 그래서 골드 뿌리 줘갖고 골드 뿌리를 주니까 이파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비료만 주니까 이거 돌아가는데 골드 뿌리 주가 이실 올리나 이거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수평으로. 이상하다. 분명히 질소 고정력을만 가진다 그랬지 요놈이 돌고 안 돌고는 거기서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저도 경험 있어가지고. 근데 박수환 명장님 포도 고추밭에 가니까 억울해졌어요. 모가지까지 달려. 요 밑에까지 달려. 근데 어제 비 왔으면 오늘 12시에 가면 시들어요. 안 시들어. 왜? 이 고추도 제가 배물인데 엄청나게 살밥이 두꺼워요. 이렇게 생겨. 이것도 그냥 막 통이라. 그래 두꺼워요. 그 말은 지금 많이 여는 게 다 내 거 될 수 있는데 안 떨어지면 되고. 단단하게 지금 내 거 되는데 그러면 누가? 뿌리로 먹어야 내 거 된다. 잎으로 살짝 발라갖고 이 많은 걸 못 느끼게 살려. 이제 이래죠. 그럼 뿌리에 영양을 먹여서 잎이 두꺼워지뿐만 이것들이 살이 쪄버려. 이게 그거죠. 그러면 다 내 거 된다. 따가지고 말릴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가령 한 사흘 비워붙다. 그럼 내 거 없어. 3일 비워붙다 가면 그거는 이파리 얇아지고 성장하고 햇빛 나면 욕골 난다는 것이죠. 다 말라버리죠. 이해되죠? 산수로 계속 요소를 넣거든요. 그거 갖고 안 된다. 요래 한번 들어가자.
그 뿌리 수박부터 갖고 왔는데 예, 그래 안 한번 돼. 해볼래? 예, 그 뒤에 분. 네, 저 지금 현재 우리 고추 이시 측정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예, 포기와 포기 사이에 이시 찔러보면은 2.5까지 나오고 예, 포기에서 한 10cm 전후로 이제 이래 해보면은 0.8, 10 해놓고 그리고 두둑 제일 안쪽 가장자리에 저 놀골 쪽에 안쪽에 고 이제 찔러보면 1.6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 고추 뿌리는 고추 포기에서 내가 생각할 적에 한 20cm 넘게 나온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나갔습니다. 다 뻗었습니다. 그렇겠지. 예, 다 뻗었고 야, 여기 그 죽는 이야기 됐죠. 야, 집에 여기 시들이 죽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가 높으니까 당연히 안 죽겠죠. 키가 큽니까? 키가 큽니다. 모종- 방금 이야기한 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니 자체에서 성장을 해서 키가 큰 게 아니고 모종 때 키가 크가 방아다리가 뿌리에서 한 30cm 위에 방아다리가 지금 현재 예, 그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어릴 때 모종이 키가 크고 안 크고는 한 뼘 차이는 모종 없다. 예, 뭐 손가락 보판 손가락 길이 차이밖에 안 난다. 하나 길이. 그럼 그럼 방아다리 사이 절반은 보면은 10cm. 자 거기서 좁은 것도 이해되고 예, 그 다음에 쭉쭉 늘어질 수 그 키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 바닥 저 그거 두둑에서 한 50cm, 60cm. 그건 키가 작은 겁니다. 그럼 요 정도 큰 거는 작게 큰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고추 끝이 굵어요, 가늘해요. 고추는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그 고추 상황입니다. 요 정도예요. 여기도 그만하고. 예, 끝이 예, 그것도 그 정도 됩니다. 이거부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끝이 이것보다 더 굵은 이런 것도 나와야 돼. 뭉뚱한 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 직접 먹어보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두께가 지금 한 2mm 이상 오케이, 좋습니다. 두께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다시 볼 때는 이제는 생장점에 요 잎이 아까 여기 잎이 요 오리 나는 거 있죠. 예.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런데 고추잎이 지금 그 밭하고 논에하고 다른데 논에는 지금 착하게 늦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늦게 지금 되고 있는데 잎이 지금 길질라 그러면 착과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예, 그 걱정 안 해도 되고 논에는 또 지역에 따라서 너스리도 오거든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잎이 요래 쪼글쪼글하면서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야 돼. 예, 그거는 예, 그리고 없는 편입니다. 요런 게 나와야 돼. 아직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 앞에 우리 그 사장님 이야기하신 거나 두 사람의 이식값이 조금 낮다. 0.2 정도 올리라. 근데 아침에 이시하고 낮에 이시하고 0.3장 0.3에서 0.5 차이 난다. 언제 이제 그리고 그거 뭐 이제 아침에 된 걸 가지고 그 감안하면 되는데 이제 그건 아시고 아침에 된 거로 가지고 낮에 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맞아. 주비를 줄 적에 우리가 비료를 갖다가 마른 비료를 주면 힘이 든다 아닙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낸 게저 약치는 동력 그 무통에다가 예. 저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손으로 끄댕기는 것으로 액비로 그저 가장자리에 이렇게 고래 줄줄. 야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야, 그것도 이래 뿌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물저 그거 예, 물이 1톤에다가 저 그거 1000평에 줄 것 같으면은 600평 줄 것 같으면 비료 요소 6고 희석을 해가지고 그 액비를 가지고 이제 돌고래 이래 두 줄씩 이래 안 됩니다. 액비를 주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세다고. 아 녹여가지고 거래 줘보는 거 하고 야. 알배를 주는 거 비로 찾아가는 길이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전혀 다릅니다. 예예 참 문제네. 물을 녹여가지고 준 거는 야 중력수가 이래 가는데 전혀 다릅니다. 빨리 흡수는 되는 그 세포 정도. 세포 정도는 가해해가지고 줘도 된다. 그러면 마른 비료만 주는 게 제일 편하겠네. 예, 그게 편하면 그래 가고. 예, 예. 아까 이쪽에 누가 다른 질문 한번 하세요.
예, 5월 1일날 정식을 하고 예, 두둑 높이는 한 40cm 되고 예, 그 넓이는 90cm. 예, 그래갖고 헛거리는 70cm. 예. 그런데 키는 지금 한 1m 정도 컸거든요. 예, 이거 좀 얼굴이 없습니까? 아니 이파리 닦아봤자 아, 저거. 예, 그 고추가 쥐고 있는 그긴데 예, 1m 정도 크긴 컸는데 예,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헛거래. 예. 비료를 줘도 괜찮나? 이쪽에 다 이야기해서 헛골을 줘. 아니 헛골에 100평에 한 번씩 줘. 아니 이제 그 두둑이 한 높으니까. 90cm 뛰고 그런데 헛거래 주면은 거기 아니, 뿌리에 오는 거 아, 뿌리에 갈 수 있나? 내가 놀골을 너무 느리게 만들면 내가 감안해야 돼. 헛이 좀 있다고. 헛이 좀 있다고 감안해야 돼. 예, 너무 노르니까. 그럼 요 가까이 쪽에다가 줘라. 예, 양쪽으로 붙여가지고. 예, 그래. 100평에 그거는 100평에 헛골이 주는 건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또, 예, 됐어. 예. 저 대표님 오시고 가시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보이도 뿌리로 갔다가 간주를 했는데 그때 좀 적게 넣었어요. 그 300평에 8kg 넣고 간주를 했거든요. 예, 요소 8kg. 네,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때는 12kg로 넣어서 간주를 했어요. 네. 근데 어저께 12시 정도 돼서 이식을 찍어보니까 적은 데가 2.3이 나오고 제일 많은 데가 2.6이 나왔어요. 그러면 헛골에 지금 헛골을 들지, 헛골을 들주고 이파리 위에 이제 펴지죠. 좀 폐지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그래서 위에 가면 쭈그러진 자체가 디비징이 나와. 약간 이렇게 예, 그치. 약간 이렇게 어제 영상들이 보면 요 끝이 요 이파리 요 오래되네. 네, 약간 그렇게 예, 요렇게 된 게 끝이가 요렇게 끝이 잘 끝이. 같이 또 이렇게 진녹색 끝만 예. 진녹색이 되면서 약간 요가 새까매지면서 예, 그렇게 됩니다. 여기 이파리가 여기 새까매지고 이렇게 조금 달라져. 며칠 있으면 오그리 이거 다 펴요. 그러면 예, 그러면 헛골에만 줘라 이제. 지금 내일 있다가 줘도 될란지. 예, 헛골에 줘야. 아니, 남포. 이 시값이 1.5에서 1.67이나 요래 있는 집에는 헛골에 빌려줄 때 반포. 그럼 오늘 사간 거 저거로 줘도 될란지. 괜찮아요. 예, 그 반포. 실장 가시면 반포 줘도 됩니다. 입적이 정상입니다. 예, 예, 입 그게 정상으로 건강한 겁니까? 이거 건강한 거 맞아요. 색상이라든가 예, 색깔 좋고 좋습니다. 헛골을 주는 것과 관수를 주는 것 차이. 헛골에 주는 거 양이 많잖아요. 관주를 주는 거 양이 많잖아요. 관수 그게 관주를 한 번에 많이 줬고 뭐 계속 관수 날마다 좀 있습니다. 날마다 주는 그걸 낮춰야 날마다 낮춰야 돼. 날마다 주는 걸 하지 말아요. 힘들다고. 날마다 주는 걸 하지 말아요. 그 말은 이시 측정해 보면 수분만 있으면 수분은 35에서 45%. 힘 맞추면 되는데 날마다 기계 돌리는 한번 거. 없을 때는 계속 아니 아침 예. 가니까 저는 거기 고추 파는 여기 딱 펴져가 있었어. 깜짝 놀랐어. 맹물 뿌리시고. 지금 이거는 이파리에다 물을 뿌려야 되는 게거든요. 이씨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이파리 전부 팽팽해. 예. 그 조금 더 올라가면 이거 짜그리지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비만 오면 대박이다. 그 대신 근데 하우스만 창이 네, 있어, 때가 있어. 몇 프로짜리? 창항만 몇 프로? 상황만 해놨는데, 프로테이지는 좀. 예. 쿨러를 아침 저녁 흠뻑 이거를 한 번에 많이 뿌릴 생각하지 말고 예. 한 10분 정도씩 하루 저녁에 한 2시간씩 뿌려주세요. 저녁에. 예. 밤에. 예. 낮에 왜 뿌리지 마라 하냐면 햇볕 떠. 낮에 잘못 뿌리면 이게 그 돋보기 현상에서 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저녁에 물을 뿌려가지고 그러면 벌레도 없애고 진딧물에 총체인도 없어지고 나비도 없어지고 그럼 물을 뿌려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한 2, 3분. 예,
저녁에 한 도수로 뿌리죠. 매일 예, 그래, 좀 빠지도록. 그게 비로 과다돼서 일어나는 건데, 지금 그 2점 몇 정도에서 겨울에 그 농사를 했다면 대박이다. 우리 맹장님이 노지에서 그걸 갖다 쿨로 돌리잖아요. 노지 쿨로 돌리면 2.4가 대박이야. 이제 이해되죠? 쿨러를 돌리가 영양 이동 시키는 거하고 그냥 하우스에 들어있는 건 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더 섬세하고 소수점 단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럼 황금알 농법이 다른데 초보자들이 강의 들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발전된 모습은 이해를 못하겠죠. 못 알아듣지. 뭐 공무원들도 이 시기 척경기 들고 다니면서 농사를 안 가르치는데 황금알 농법이 최첨단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예천에 있는 김원현 명장님이 공선에 강의할 때 거기 강사가 와가지고 요소비로 주지 마라 하면 바로 한 방을 친 거죠. 복숭아밭에 요소를 주지 마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강의 듣는 사람 전부 다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싶어서 한마디 하니까 공무원이 뭐라 그러냐, 요소를 몇 프로 주냐, 우리는 2,000평에 한 70% 정도 준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어떻게 주느냐, 토양 분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 시값을 1.5로 맞춰준다 하니까 그 뒤부터 말을 못해. 실력이 더 높은 사람하고 실력이 낮은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비단한 얘기도 맞는데, 우리가 이제 인상가리가 토양이 많은데 계속 갖다 주면 전국토가 더 오염이 돼요. 전국토를 오염시키면 다음에 인상가리 많이 들어간 반찬이 많이 들어간 이 농산물을 먹으면 성질이 다혈질로 바뀌어요. 지금 뭐예요? 탄수화물을 분해 잘 되고 몸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아주 부드러워졌죠. 이게 근심 걱정 없고 얼마나 부드러워요. 과거에 예. 3월 중순 돼갖고 이분석기로 슈퍼 이시 측정하니까 간에 기별도 안 맞더래. 친구들이 돈을 한 번도 안 하게 이거 참하는 건데, 그러다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제대로 또 하고 나서 이시 측정하는데도 또 간에 기별이 보면은 비료를 우리가 가수원에 요소비를 줘도 안 나옵니다. 요소를 우리 오토 물탱크에다가 2포를 까였고 기계로 담가보면 0이 나오거든. 전화가 딱 와가지고, 대표님 요소를 2포를 이었는데 어디간지 없다. 비료를 요소 나와야 되잖아요. 요소는 중성이 돼서 암모니아 대질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암모니아 대질소예요. 암모니아 가스가 빠져나가고 토양에서 질 상태로 전환이 될 때 측정이 됩니다. 그럼 겨울에 추울 때는 이게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 5월 정도 돼서 측정을 하니까 이 시간이 맞습니다. 한뭐 3.5 막. 예. 이 정도 근데 나오다가 안 올라온다고 냅다 빌어주면 작살난다. 죽인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대략적으로 됐을 때 뭐 한 1.8에서 2.3 대박. 대박. 근데 보면은 전기기 때문에 1몰 시간 온도가 1장 이거를 개마 가지고 우리 책에 있는 사계절 이식값을 북위 35도에 개발해놨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구의 북위 방위가 있는데 요게 35도 약 몇 정도에 개발해냈어요. 북위 35도에 1출 1몰
일장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다른 나라에 쓰면 조금 바뀌어요. 우리나라에 쓸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개발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인도네시아 발리 가면 1400곳이 올라가면 15도에서 30도예요. 여기는 뭐만 써야 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봄에 쓰는 걸 써야 되죠. 우리나라에 봄 날씨에 쓰는 걸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 1300고지 높이에서는 1400고지 높이에서는 온도값이 15도에서 30도 되니까 그래서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는 거죠. 그러면 봄, 가을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나라에서 우리가 24계절에 만들어난 북위 35도에서 만든 걸 다른 나라에 가져가서 이 시 측정할 때는 방법을 조금 그 나라에 맞는 위치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 시값을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북방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값도 올려야 돼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낮춰야 돼요. 근데 마지막 노선이 1.45 정도, 1.5 정도 이하는 나쁘다는 게 계속 정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정립을 바뀌는 게 1.5에서 아래 선을 보고 1.5에서 1.8, 2.0 내외가 더 좋다는 거를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 지금 이제 저는 품종이 썸머킹인데 이제 한 달 있으면 수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조금 비료 보충을 좀 더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그 상태로 놔두고 사과, 네. 썬머킹 지금 크기는 뭐 크기는 통구는 뭐 이 정도 되고 오 대박. 그 냉해가 없었네. 통구는 예. 그거는 빨리 키우는 방법은 잎에 있는 영 이동치기라. 그리고 연면 시기는 제가 열을 주기로 계속 하고 조금 있는데 땡기고 염화가리 쓰라. 지금 썸머킹도 염화가리가 그렇죠. 이제 색깔을 내는 거는 깔을 내는 거는 잎의 수분을 뺍니다. 수분을 잎의 수분을 빼는 거는 여기 반찬 중에서 여기 가리 있죠. 가리를 좁히면 얘들이 탄수화물 이동이 빨라져서 잎이 얇아져요. 잎이 얇아지면 얘들은 사과가 색깔이 와요. 그래서 썸머킹은 색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 푸다가 파란 걸로 그냥 나가는 건데 생식 기능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럼 그렇죠. 연면 시기를 그래서 그 생식 기능을 부여를 안 시키면 설탕을 그러면 설탕은 저는 계속 넣거든요. 예. 설탕을 무분수부터 그냥 조금 줄이. 버릴까? 예, 줄이. 예, 줄이를 빼버려. 잎이 두껍고 이식감이 되니까. 네. 설탕을 빼고 그 자리에 염화가리를 집어넣어서 제가 생식 기능을 돌려라. 1000리터를 내년에는 봄순을 빨리 돋게 해가지고 우리 전년배명에 하는 갈고리 칼로 박피를 이어가지고 이것들은 빨리 자라게 만들어가. 박피를 이어야만이 더 빨리 있고 더 과가 커져요. 왜냐면 박피를 엮으면 올라왔던 게 안 내려가니까 탄수화물 농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더 과일이 품질 좋게 만드는 게 썸머킹에서 그 박피하고 염화가리 사용법 그것만 늘리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1000리터를 쓰면은 염화가리를 얼마나 1kg부터 그러면 2kg씩 들어야지. 500에 1kg입니다. 아. 제가 이야기하는 건 모든 것은 20단말 500 그 기준을 얘기하니까 1kg부터 저녁에 쓰자. 저녁에 살포하자. 예, 저녁에 살포하고 사과가 색이 나고 맛이 나면 약을 LED 더 달아가지고 LED 램프 SS기 잘 부착해가지고 SS기 칩니까? 아니야. 손으로 그럼 LED에 부착해서 밤에 8시 이후에 방제해라. 왜? 이게 사과가 맛이 나면 나비들이나 해충이 와요. 나비들이. 그래서 카라멜 색소를 물 500에 한 300cc가 써있어.
그럼 향을 반대로 내요. 카라멜 색소가 조금씩 이어가 쓰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카라멜 색소 말통으로 된 그걸 한 300cc 이어가 쓰면 좋겠어요. 제품 약이 지금 그 가입에 마가리 치료된가요? 보통 색이 요 정도까지 야는 좀 이것도 무조건 박피. 박피를 박피가 제일 선제고 지금은 넣잖아. 그다음에 지금 뭐 넣었죠. 지금은 여마가리 써도 이게 금방 못 돌려요. 이미 다 익을 때 됐는데 다 익을 때 됐기 야 때문에. 기형이라 이렇게 그렇죠. 아이가 새파랗다. 셰파는 박피면 돼. 아무 관계 없어. 예, 박피가 돼. 그럼 이 복숭아 햇가루용이 힘이 좋아가지고 지금 박피에도 껍데기 다 붙어 꺾지 않냐. 실박피 그거죠. 전임병에 갈고리 펼쳐. 그래서 과실이 함수량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함수량을 떨어뜨리는 게 영양 이동이 됩니다. 염화가루를 이동시키면 돼요. 네. 그 방법을 쓰면 우리가 방금 말한 거에서 잎이 두텁기 때문에 일반 재배보다도 약 한 달 정도 그 이상 후에도 박피해도 괜찮아요. 일반 박피는 일반 농가들이 그때 하면 안 붙는다 해도 우리는 다 붙어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염화가루도 하고 박피도 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에 이제 우리 예. 과수원에 구멍시비하는 그걸 구멍시비야. 아직 정립이 완벽하게는 안 했는데 토양이라는 게 땅이 맞히는 땅이 있고 안 맞히는 땅이 있어요. 네. 이게 산이라도 땅이 맞히는 땅이 있고 항토가 돼가지고 포크랭이 잘 안 파인 땅이 있고 안 맞히고 쑥쑥한 땅이 있어요. 마치는 다 맞히는 땅입니까? 구멍시비가 좋습니다. 하이소. 그러면 방법이 그거는 비료는 구멍시비 할 때 비료는 명품 산대로 쓰이죠. 양은 자기가 알아서 넣어야 됩니까? 그 밭에.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한 35년 한였단 말이에요. 예. 품종은 부유다가 부유단감에 하고 양다리입니까? 엉다리입니까? 양다리 양다리면 너무 많이 쓰지 말고요. 양다리면 조금 떨어져야지 너무 가까이 당겨보면 한 몇 군데 정도 넣어야 돼? 올해는 한 2군데만 해보세요. 올해는 최대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2군데 정도 해보고 인터넷에 보면 삽이 단단한 게 나올 거예요. 그 단단한 게 나온 게 씨를 제껴가지고 그다음 뒤에 호수를 딱 붙여가지고 그 호수에다 우유병 하나 또 꽂아갖고 비료 한 점은 딱 넣고 그죠? 딱 제끼 다시 해가지고 꼭 밟아놔. 딱 밟아놔. 그게 헛걸에 네. 헛걸에 색깔이 빨간색도 나오고 또 다른 거에는 푸른색도 나오고 이런데 그때 뭐 요소 비료를 해주기는 그게 없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또 마르마 또 생기고. 맞습니다. 그게 요게 지금 제주도에서 이 돌멩이들이 보면 이 돌들이 황갈색 곰팡이 피는 게 바닷가에 돼 있어요. 소금에 되기가 펴요. 근데 요렇게 피는 거가 이것보다 더 진한 주황색도 있어요. 그것들이 가리 곰팡이입니다. 가리가 많으면 이런 곰팡이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료들이 그 성분에 따라서 곰팡이 피는 게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양 분석했을 때 인산이 많으면 나무의 청태가 껴요. 나무의 청태. 그 청태가 끼기 때문에 그 나무에 왜 청태가 셔버렸죠? 요소 주면 그게 없어져요. 순환이 안 되고 튀어나온다는 소리예요. 인산이 과다돼가지고 몸 밖으로 품어내는 거예요. 왜 품어내는지 아닙니까? 그거 몰라요? 인산이 왜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소화를 못 시켜서 풍기내는데 다른 데로 버려도 되는데 왜 나무 껍질로 버리냐면 요게 이끼가 돼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인산이 청태가 끼면 인산을 좋아하는 이끼가 살아요. 그래서 내가 자연의 장애 일어나는 거 보호하고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인산에 이끼가. 감나무 큰 것들 가보면 10% 이끼풀이 살고 있죠. 예, 예. 그 인산 때문에 그래. 인산이 그걸 갖다가 요소비를 주고 바닥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끼풀고 제주도가 밀감밭에 있거든요. 요소비를 줘가지고 인산성 것을 쭉 주고. 그저 배경맹장님이 이게 대추나무가 있단만에 허벅지만에 나무 위에서 이끼가 살아. 이끼풀이 살아. 바닥에도 요소 주고 이게 팩 말라주고 땅바닥에 요소비를 주는데 위에 대추나무에 이끼풀이 말라주고 싹 주고 그 전혀 다른 일이야. 바닥에 요소비를 주다 위에는 왜 주고 나무가 인산을 분비를 안 하니까 그렇죠. 요소를 구멍심이 저거 해줄 때 약간 그만 땅에 묻히도록만 그 해주면 됩니까? 한 줌씩여가 되나 보죠. 좀 더 해야죠. 양을 그러니까 한 1kg나 2kg씩 주던 그래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아니 주던 나무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이 또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 결과 나오면 돼. 하여튼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같이 우리 여기 저 식근이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식사하고 오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요?